매주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배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앞에 코너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강릉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한 부부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뭐 신체 접촉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앞서 서영교 의원하고도 잠시 짚어봤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이 112 신고 내역 공개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진실 공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고 내역하고 출동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의원 우리 교수님도 보셨죠? 예. 네, 자, 이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 신고가 됐고 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피해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했고 경찰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현장 접수를 했고 현장 접수하는 과정에서 네. 이 상황을 인지하고 다음에 상황을 전달해 줬다. 까지가 이 상황에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거기 보면은 김영민 의원이 이제 올린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받은 예. 문건이더라고요. 지금 예. 화면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은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 112 상황 기획계 경정 한승일, 경위 강익선, 그리고 옆에 보면 3150-0942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전화번호죠. 아, 예. 전화번호에 이거는? 예. 그건 뭐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이 출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요. 요거는 이제 예. 이 문서를 제출하는 담당자. 아, 이 보고서를 예. 제출한 사람이 바로 한승일과 강익선이라는 사람이다. 이분은 아마 지방경찰청 소속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경찰청의 생활안전 파트에서 경찰서에 그걸 모아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네네. 이 문서, 그러니까 말하는 이 내용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거 이제 예. 김영민 의원이 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그 출동 인원이 12명이다. 그리고 당직, 여청, 예. 당직, 그다음에 코드 2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저 네모 박스랑 예. 이렇게 잘 연결해서 보시면. 사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상당히 의문을 가졌던 게 이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거. 예. 출동 인원이라는 건 전체 그 한 콜이 왔을 때 네네. 출동을 지령을 하게 되면 네. 그 상황이 얘기가 됩니다. 네. 거기 그럼 뒤로 가야 되는데요. 코드 0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5가지 단계가 이거 있죠. 코드 2라고 돼 있는. 코드 2는 딱 중간입니다. 중간. 그러니까 딱 중간인데. 위험 정도가?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코드 0이라면 지금 막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막 한 게 수십 제일 명을 위험한 거군요.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코드 4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여기 뭐가 떨어져 있어 이런 정도고 2는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 왜냐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현장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 건 맞는데 네. 급하게 형사팀을 투입할 상황은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에 우선을 두면은 이 상황 전화를 받은 상황 요원은 이게 분명히 범죄적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했고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지구대 인원 2를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은 당직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여청을 투입할 것인데 여청이라고 하는 건 여청 수사팀을 얘기합니다. 그러네. 네. 여성 청소년 수사과 내에서 네. 성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의문을 드는 게 네네. 여청은 형사 파트가 아닙니다. 형사 파트가 아니라 조사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게 새벽 1시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거기가 있습니까? 집에 자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근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12명까지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드 2면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드 2라고 하면 보통 지구대에서 한 4명에서 근데 여긴 또 순찰 팀장까지 나갔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상한 게 차근차근 얘기해 보면 출동 인원이 12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지구대 순찰 요원 6명, 순찰팀장, 여청 수사팀 3명, 형사 당직팀 2명 이렇게 다 출동했다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CCTV 상에 4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투입된 게 4명인데 4명이라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대충 2명 한 차 가는 게 맞죠. 한 차 2명 가는 게 맞죠. 근데 왜 순차적으로 막 투입을 했는가? 아니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1시가 아니라 그 앞쪽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준비를 시켜놓고 투입한 것이 아닌가. 제가 추적하는 건 그거고요. 당직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직은 왜냐하면은 여기에 어떤 충돌 상황, 예를 들면 다중이 범죄를 했을 경우 네. 그러면은 당직인 형사들도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신고자가 상대방으로 얘기한 사람이
국회의원 누구 플러스 거기에 있던 기자 6 플러스 몇이라고 하면 이게 다중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제가 이제 지구대에 있는 예, 예. 사람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지구대로 전화가 띠리링 띠리링 와요. 따르릉 따르릉. 자, 여보세요. 뭐 어쩌고. 그 이제 112 상황실로 오겠죠. 처음에. 예. 경찰서 상황으로.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자, 그럼 자, 뭐 누구세요? 그러면 여기 누구인데요. 뭐 여기 좀 와주세요. 뭐 국회의원 누구가 뭘 해요?라고 말을 하면 그 전화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화 받고 이 상황이 예.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판단하겠죠. 예, 그 지금 전화 받은 사람이. 긴급한 상황인지 예. 아니면 지금 사람이 죽어나간 상황인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코드를 풀어도 된 상황인지 그거를 이 전화 받은 사람이 먼저 판단하죠. 그래서 상황실 실장이 판단을 자,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코드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내리는데 여기서는 코드 2로 지금 지령을 내렸다는 지령 거예요? 내린 거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령을 내리게 되면은 지구대의 순찰차한테 지령이 가고 그다음에 곧바로 지구대 순찰차에 가죠. 지령을 하죠. 여기 예. 2분 정도에 도착한 도착했다니까 걸로. 예. 그건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오밤중에 1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1시 20 몇 분에 근처를 이제 돌다가 돌던 거기로 상태. 출동하는 그러면 두 명이 어쨌든 가겠죠. 예, 순찰차는 예, 두 명이 예, 한 조니까. 예, 예. 그러면 두 명이 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써 있는 대로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면 가서 보니까 다 상황 종료야. 그렇죠. 그럼 끝나고 집에 가야죠. 그렇죠. 근데 왜 12명이 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조사 내용에서 네. 성범죄가 신고됐고 사건 처리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신고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고소 절차에 대한 상담을 해줬다는 것은 지구대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그럼 여청에 전문 수사관이 갔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는 여청과 직원을 깨워서 글로 보내가지고 신고한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라라고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요?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바로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합리적 의심.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여청 3명을 투입했고 상황실장이나 아니면 지금 당직까지도 우르르 간 거예요. 자, 잠깐만. 우리 PD님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 자료. 순찰차 출발 시간, 뭐 신고 관련 출동 여기 다시 봅시다. 자, 최초 신고 기간, 신고 시간이 녹취록. 저 밑에 있는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요. 저 네모 박스 밑에 좌측 그거 아래. 아래 박스를 좀 키워주세요. 아래. 저 네모 박스 아니야, 저거. 신고 일시. 예. 그거 말고 자 저기 예, 보면 예, 어쨌든 예. 간에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란 이름이 나와요. 중요한 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첫 번째 나왔던 거 있잖아요. 밑그림 1번인가? 1-2번 예. 밑에 있는 거. 저거 말고 저기에서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자, 112 신고 시간이 01시 2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순찰차 지령 시간, 출동 순찰차 지령 시간이 01시 2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분 뒤죠. 예. 도착 시간이 01시 27분으로 예. 되어 있고 대응 코드는 코드 2로 되어 있고요. 출동 인원을 보시면 지구대 순찰 요원 6명, 6명. 순찰팀장 1명, 한 명. 이제 1명이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예. 여청수사팀 3명, 형사 당직팀 2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지령을 112 상황실로 전화를 받아서 가세요라고 하면은 순찰 돌던 사람 2명이 간다는 게 형사 당직팀 2명이라는 아니요. 소리예요? 지구대 순찰요원 지구대 2명이죠. 순찰요원. 그럼 좋아. 지구대 순찰요원 2명이 갔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4명은 또 괜히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4명이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순찰팀장까지 또 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청수사팀 3명은 집에 있다가 불려갔어요. 호출된 거죠. 형사 당직팀도 2명이 또 갔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자고 있다가 나가는 데까지 얼마나 형사 걸리죠? 당직팀장은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그 사람은 금방 예, 가겠지. 예. 그렇지만 순찰팀장 집에 있다가 가는 시간, 순찰요원 있다가 가는 시간, 여청수사팀 있다가 가는 시간 합치면 1시간 정도 더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불렀는지 아니면 순찰제로 불렀는지 이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원된 총 인원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사후 수습 요원들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변호사님 의심하는 부분은 분명히 합리적 의심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동시에 다 투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은 자리를 이탈한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네. 가봐야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많은 인원을 투입했냐라고 하면은 네. 가봤자 이거는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상황에 그럼 증거를 취득하겠다는 건가? 그렇죠. 형사당직은 왜 갔지?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가설을 세워본 게 이 신고 시간 자체가 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선 제일 힘센 사람 아닙니까? 지역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역구고 그럼- 사선까지 했는 삼선인가? 아니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좀 서울이 아니잖아요. 네. 그
강원도의 엄청난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힘이 있는 제일 네. 지금 유력한 후보의 바로 측근이라는 그 사람이 관리하는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지구대나 이런 데서는 특별 관리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하죠. 저는 왜 그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여기에 윤석열, 이준석이 다 와서 2차라고 했으면은 네. 반드시 그 경찰에서 정보과장이 붙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정보과장이 붙었을 거고. 그거예요. 정보과장이 붙었을 것이다. 예, 그건 뭐 100%죠. 이거 안 붙으면 나중에 징계 받아요. 아, 그래요?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너 왜 저 후보 경호하는데 경찰 경호원이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선을 파악해 놓는 것은 기본이 이거는 뭐 사찰이 아니라 그렇죠. 당연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권성동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네. 합리적으로 네. 경찰서장 직통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아, 직통 전화번호가 아, 당연히 있겠죠. 경선이 없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형태든 지금 상황이 지금 이 문서상의 상황보다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순서도 안 맞고 도대체 이게 뭘까?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는 그 CCTV에 4명 들어왔을 때는 아, 그렇지.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됐겠지라고 할수 있겠지. 했는데 응. 김영민 의원이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PD님이 아까부터 자꾸 보여줬던 게 그 네모 안에 사건 보고서 예. 아까 뭐 한 무슨 경장인지 경위님 그분이 이제 작성한 거에 그건 보면은 작성하신 거죠.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종료했다. 예. 그것만이 그거는 정말 아주 끄트머리의 처리 결과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후에 작성되는 겁니다. 그렇- 지금 이 보고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해서 가서 현장에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찰 팀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종결하고 나서 서해 아니면 지구에 들어와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간출인 거죠.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지침이 쓴 다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쎄, 게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침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그건 네.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어쨌든 표현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간결하게 신고 내용과 조사 내용을 작성한 거죠. 근데 이 안에 내용에 많은 다른 어떤 부분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시는 건 이겁니다. 아니 와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입건 안 하고 이렇게 했겠지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그건 사실을 모르시는 게 성범죄 사건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이걸 했어도 그럼 생각해 보시겠죠? 하고 기다립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죠? 우리가 이제 장혜영 의원 사건이 그렇잖아요. 김종철 전 대표가 그 가해했고 장혜영 피해자인데 장혜영 의원은 자기는 이거 처리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친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이 이거를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된 거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권성동 의원의 말은 이건 맞지 않은 겁니다. 진짜 뭐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네.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는 그건 사실하고 다르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네. 게 그 최초에 신고하신 분이 상황실에 전화했을 거잖아요, 112. 네. 그 녹취록은 못 봐요, 우리가? 아니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걸 글쎄요. 이거를 물론 어떻게 봐요, 국회에서 요청하면 볼 수 있지 국회에서 않을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 그 행안위 위원장께서 그 행안위 결의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없애거나 그러지 못하는 그죠. 거잖아요. 전혀 그렇죠? 그건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건 없애면 큰일 납니다. 그건. 못 없앴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오한춘 살인 사건 났을 때도 그 사람 거 안 없애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그럼요. 진실이 드러난 거죠. 그거는 절대 없었어요. 자, 그건 안 없앤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해명을 이렇게 합니다. 미인이라고 한 것밖에 없고 자신의 지인 허 모 씨하고 잘 안다 그러면서 사진 찍고 좋게 갔다. 사진도 나중에 보내줬다. 그런데 그건 앞에인 걸 수도 있죠. 사진 앞에 찍은 걸 수도 있죠. 그렇구나. 사건은 뒤에 벌어졌을 수 있는 거죠. 시간 그 순서대로 시간은 볼 다를 수 수 있는 있군요. 거죠. 예, 예. 그런데 미인이라 그랬는데 왜 경찰이 오냐고요. 아니죠. 맥락에 따라서 남의 부인한테 미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큰 성희롱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요. 아니 남의 부인을 왜 그러니까 어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해놓고도 이거는
부적절하기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걸 질문을 안 해서 저가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 기자들이 6명 등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 제대로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기자들이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가 있었대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아닙니까?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먼저 출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지금 이제 12시 50분 전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먼저 떠났다는 얘기도 있고 네. 같이 있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언제 떠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있었다던데. 글쎄요, 저도 뭐 그렇게 듣긴 들었는데 뭐 확실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팀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 수행하는 분들이 있었던 건 맞는데 네. 그때 있었는지는 모르죠. 술값은 누가 냈을까요? 아까 서영교 의원이 기자랑 국회의원이랑 뭐 검사랑 술 먹으면 술값을 술집 주인이 낸다 이러던데. 저는 가장 그 우려스러운 게 거기 6분이 기자분이 계셨는데 이게 아니면 아니다. 왜 기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요. 분명한 건 서영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검역법, 방역법 위반은 맞는 것 맞는 같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10평도 안 되는 좁은 테이블 3개 뭐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술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짝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부적절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은 지금 나오는 상황하고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거는 좀 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제가 정치적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네. 여기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물론 진실 공방 결과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취재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눈여겨야 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질문을 가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화두 같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저는 약간 비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프의 촉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보고 흥분하지 말라고 차분히 말하라는 의견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잘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차분하게 말합니까? 네, 앞으로 더 차분하게 할게요. 어쨌든 잘했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계속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요 이슈 삼아 믿는 시간입니다. 7시 3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